좋은 로봇 청소기 고르는 방법이요.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돈잔치 하면 됩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대 제품은 절대로 100에서 150만원짜리를 이길 수 없다는 점. 아쉽지만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요. 싸니까 이것저것 안 되더라도 참는 거죠. 그러나 값은 싸지만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착한 놈이 있긴 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런 녀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면 5분께 멋진 디자인의 독일 우놀드 초음파 가습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로봇 청소기가 40대는 넘습니다. 삼성과 LG가 로봇 청소기를 만들기 한참 전부터 썼어요. 그런데 한 7년? 8년? 꽤 오랫동안 로봇 청소기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초기 로봇 청소기는 지도를 만드는 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벽에 부딪힐 때까지 쭉 직진하다 방향을 바꾸는 정도? 맞아요. 형편없었어요. 지금까지 로봇 청소기 리뷰 의뢰가 몇 번 들어왔는데 모두 거절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간 수십 대가 넘는 로봇 청소기들에게 혹독하게 당한 탓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니까요. 제 병이 치유될지 모른다며 용감하게 도전한 녀석이 바로 비오미 S9 UV입니다. 한때 오미만 들어가면 다 샤오미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샤오미 1세대, 2세대라거나 샤오미 비오미 이렇게 말이에요. 그건 그냥 유통업자들이 편하자고 그리 부른 것이고 미지야라고 이름 붙은 것만 샤오미 제품입니다. 비오미, 드리미, 로브락 이런 애들은 샤오미가 유명하다 보니 묻어가는 그런 사이? 좋게 말해 좀 협업하는 사이? 자, 제가 다시 로봇 청소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는 요즘 괜찮다 싶은 녀석들은 전부 라이다 센서를 달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줄인 말이고요. 빛을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쓰죠. 라이다를 구현하기 위해 로봇 청소기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LDS입니다. 이걸 LDS 센서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건 좀 요상해요. 왜냐면 LDS가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의 약자이거든요. 이미 이름 안에 센서가 들어있어요. 역전압, 처갓집, 외갓집, 상갓집, 황토흙, 생일날 이런 것처럼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가 되어버리잖아요. 듣고 보니 이상하죠? LDS는 360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레이저를 뿌린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집 안의 구조와 크기를 측정합니다. 또 로봇 청소기 자신의 위치도 파악하고요.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 따로 있고 LDS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라이다를 구현하기 위한 센서 중 하나가 LDS라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로봇 청소기 고르실 때 라이다가 좋은가 LDS라 부르는 놈이 좋은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보조하기 위해 몇 가지 센서를 또 추가합니다. 적외선 센서, 3D 뎁스 카메라, 그리고 요즘엔 또 DTOF 센서를 넣은 뒤 이게 더 뛰어난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곳도 있죠. 이건 직접 비행시간 거리 측정을 줄인 말로 이것도 빛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술을 쭉 살펴보면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각 회사들 광고처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서로 자기네 것이 더 좋다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알겠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막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로봇 청소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걸렸던 또 다른 이유, 먼지통 비우기. 이것도 최신 로봇 청소기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청정 스테이션을 갖춘 로봇 청소기가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죠. 비오미는 이걸 오토 스테이션이라 부르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봇 청소기는 먼지통이 일반 청소기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로봇 청소기 수십 대를 집에 갖고 와도 로봇 청소기를 청소하는 로봇이 나오지 않으면 안 쓸 거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엄청 귀찮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이런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먼지통을 비워요. 로봇 청소기 본체에 모인 쓰레기를 오토 스테이션이 쭉 빨아들여서 큼직한 먼지 봉투로 옮깁니다. 몇 년 만에 로봇 청소기들이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토 스테이션 안에 있는 3리터짜리 먼지 봉투만 가끔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죠. 최신 로봇 청소기 트렌드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토 스테이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라이다 센서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놈으로 고르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 로봇 청소기 몸값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물걸레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물걸레가 진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는 것은 더 비싸고요. 심지어 물걸레를 알아서 빨아주기도 하고 그걸 열풍으로 말리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동 세탁과 건조까지 갖춘 것들은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죠. 비오미 S9 UV는 진동이나 회전은 하지 않아요. 대신 쌉니다. 물걸레에 현혹되어 이형이면 제일
좋은 거 사서 오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제 아무리 진동을 하고 회전을 해도 로봇 청소기는 누르는 힘이 약해서 내 마음처럼 속 시원하게 빡빡 닦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걸레에 홀려서 과다 지출하지 마시기를. 삼성 최상위 모델에 물걸레 없고요. LG와 로봇 청소기계의 큰형님 미국 아이로봇도 청소 로봇과 물걸레 로봇은 따로따로 내놓고 있어요. 그들이 못 만들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섣불리 물걸레를 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집에 전자저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물티슈 하나 꺼낸 뒤 힘줘서 저울을 닦아보세요. 저울에 100g이 표시되면 그게 1N의 힘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물걸레질 할 때 힘으로 빡빡 닦아보세요. 주방용 전자저울은 대개 1000g까지 측정하니까 에러가 뜰 겁니다. 여러분은 걸레질 할 때 10N 이상의 힘으로 닦는다는 이야기죠. 로봇 청소기요? 가장 좋다는 게 절반인 5N 정도? 맞습니다. 내 손으로 닦는 것처럼 절대 안 된다는 거. 물걸레가 붙은 로봇 청소기들의 문제가 또 있어요. 먼지통 비우는 것도 귀찮은 판에 물걸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어쩌실 거예요? 알아서 빨아주고 심지어 말려주는 것도 나왔던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에이, 왜 그러세요? 걸레 빨아보셨잖아요. 세탁세제 엄청 좋은 거 써서 손으로 빡빡빡빡 빨아도 걸레는 쉽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만만한 놈이 아니죠. 걸레는 빨래 전문가 세탁기에 쏙 넣으시고요. 건조기로 뽀송뽀송 말려 쓰세요. 그게 낫지. 아, 건조기가 없어요? 걸레 빨아주고 말려주는 거 150만원쯤 하던데 그 돈으로 건조기를 사세요. 로봇 청소기는 적절한 수준까지만 투자하시고요. 요건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고민해보시기를. 자칫 돈잔치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걸레에 홀리지 말라는 제 이야기. 이제 느낌이 팍 왔죠? 비오미 S9 UV의 자랑은 이겁니다. 바로바로 UV 살균 기능이죠.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용혈 연쇄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진행한 시험에서 99.99% 살균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이 UV 살균 기능이 빠진 그냥 비오미 S9도 있어요. 참, 이거 쿠팡 집수입 제품인데요. 그래서 AS도 쿠팡이 해줍니다. 국내 공식 유통이 안 되는 수입 가전을 내가 직접 직구할 때 AS가 고민이잖아요. 저는 쿠팡에게 AS를 맡겨본 일은 없는데 제 예상으로 고칠 능력까지는 없을 거고 보증 기간 안에 고장나면 1대1 교체해주지 않을까요? 쿠팡 AS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S9 UV 청소 실력 좀 볼까요? 시리얼 중에서 크기가 제일 커 보이는 오레오 오즈를 뿌려보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 맛이 섞인 신제품인 것 같아 사봤어요. 맞습니다. 저는 대책 없는 신제품 중독자. 저한테는 약도 없어. 일부러 심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이 정도면 본체 먼지통에 다 들어가지도 않죠. 당연히 모두 빨아들이지 못하겠지만 테스트는 가혹할수록 신나잖아요? 변태 성향 드러나는 건가? 오호라, 좁은 테이블 위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고개 하듯 열심히 청소를 하네요. 저거 더듬이같이 생긴 사이드 브러쉬 기특하지 않나요?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고 안쪽으로 쏙쏙쏙 집어넣냐? 브러쉬가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니까 좀 귀여운데? 저렇게 큰 오레오 오즈를 꽤 깔끔하게 청소하네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만족스럽죠. 흡입력은 최대 2700파스칼입니다. 이것도 2700이든 3000이든 이것저것 비교하며 최대 수치에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무선 청소기 있죠. 그런 애들은 흡입력을 와트로 알려주지 파스칼을 쓰지 않죠. 왜냐면 이 수식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1와트는 1에어와트이고 이건 1000파스칼이기 때문입니다. 와트로 표기하면 100분의 1로 수치가 줄어들어요. 네, 숫자에만 홀리면 엄청 후져 보이게 되는 거죠. 무선 청소기는 220W 막 이렇게 홍보하는데 로봇 청소기는 27W에서 30W. 어때요? 완전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약한 것이냐? 220W짜리 삼성 비스포크 Z를 일반 모드로 작동시키면 60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인 Z 모드에선 몇 분? 반토막 나서 한 30분? 아니요, 딱 3분. 네네, 딸랑 3분. 컵라면 익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놀랍죠? 이번엔 오레오 오즈보다 알갱이가 작은 검은 콩으로도 테스트했습니다. 콩은 딱딱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밟고 지나가도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현재 흡입력은 자동 모드이고요.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 숫자 노름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보세요. S9 UV는 최대 2700파스칼임에도 꽤 만족스럽잖아요. 물론 로봇 청소기에도 100W, 200W 이런 슈퍼 파워를 갖게 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닐 힘이 남아나겠습니까? 30초
초 청소하고 다시 충전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브 청소기는 5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150만원짜리든 흡입력은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조사들 홍보 문구나 또는 그 홍보 문구를 그대로 읽어주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지금 이 비오미 S9 UV도 자동 모드로 청소 중이기 때문에 2700파스칼로 빨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 모드일 때는 1200파스칼로 떨어져요. 흡입력을 최고까지 끌어올리면 더 깔끔하게 청소하겠지만 그럼 작동 시간이 짧아지니까 제가 테스트를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자동 쓰실 것 같고요. 자동 모드일 때는 바닥 재질에 따라 흡입력이 또 달라집니다. 카페트나 러그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곳은 먼지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흡입력이 세져야겠죠. 지금처럼 카페트 같은 곳에서는 저절로 흡입력이 올라갑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네, 시끄럽습니다. 외출 전에 돌려놓고 나가면 되니까 뭐 단점이랄 건 없으려나?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귀에 꽂고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넷플릭스 켜고 드라마 한 편 보고 있어도 되고요. 그래, 일은 기계가 해야지. 검은 콩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빨아들이면 좋겠는데 몇 개 남기려나? 좀 더 기다려볼까요? 참,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콩알 크기 정도죠? 더 작나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근데요, 몽몽이나 야옹이들이 자기네 밥 흘리고 다녀요?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 하지 않나? 개팔자 상팔자여서 바닥에 떨어진 거 안 먹고 막 그래요? 오, 잡담하는 동안 마지막 한 톨까지 말끔하게 클리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청소를 다 마치거나 또는 청소 중에 먼지통이 가득 차면 알아서 먼지통을 비웁니다. 오토스테이션까지 스멀스멀 기어가서 먼지통이 달려있는 뒤쪽이 오토스테이션과 맞닿도록 뺑그르르 돌아요. 그리고 도킹이 완료되면 오토스테이션이 강력하게 쭉 빨아들입니다. 자, 소리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토스테이션은 배터리가 아닌 콘센트에서 전력을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950와트로 작동합니다. 보세요, 뭔가 힘이 세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새 또 와트로 표기하잖아요. 너희가 구미호냐? 어떻게든 사람들 홀려보려고 말이야. 이건 어느 제조사나 마찬가지이니까 결국 우리가 똑똑해야 한다는 점. 참, 이거 자동 비움 기능이 있더라도 먼지카락이나 먼지 뭉치처럼 정전기 생기면 어딘가 붙는 애들 있죠. 그런 건 남기도 합니다. 왜 그런 애들은 손으로 떼어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만능은 아니니까 가끔 물티슈로 닦으세요. 이번에는 물걸레 청소를 시켜볼까요? S자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Y자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걸레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적셔주는데 바닥 재질에 따라 물의 양을 3단계로 조절합니다. Y자 모드가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닦았던 곳을 뒤로 후진한 뒤 다시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방향을 살짝 틀면서 다시 닦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싹 틀어서 옆쪽으로 이동하죠. 기특하죠? 로봇 청소기가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엄청 귀엽다니까요. 맨바닥을 닦으면 얘가 지금 잘 닦은 건지 어쩐지 알 수 없으니까 토마토 케첩을 뿌려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닦네요. 그렇지만 이건 방금 뿌린 케첩이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청소 안 해서 굽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시죠? 그건 온 힘을 다해 벅벅 문질러도 참을 문질러야 하잖아요. 제 아무리 물걸레가 회전을 하고 진동을 하고 온갖 쇼를 다 해도 안 지워질 건 안 지워집니다. 이런 거 흘리면 나중에 청소기에게 시켜야지 이러지 마시고 바로 물티슈로 닦으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물걸레 기능에 현혹되지 마세요 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비오미 S9 UV는 높이가 9.8cm이니까 이것보다 높은 곳은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옵니다. 식탁과 의자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청소하는지 테스트했는데요. 라이다 센서와 적외선 센서 조합이라 다리에 부딪히지 않고 쑥 들어갔다 쏙 빠져나오는 영특함은 없지만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면서 요래조래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 잘 탈출합니다. 만약 식탁이 수백만원짜리다, 의자도 하나에 수십만원짜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콩콩 부딪히는 것이 싫을 때는 청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쪽은 청소하지 않아요. 방문에 문지방 사라진 지 꽤 되었죠. 그렇지만 아예 문지방이 멸종된 건 또 아니잖아요. 테스트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문지방을 만들 수는 없고 해서 두께 1.8cm짜리 강목? 나무토막? 이걸 뭐라 부르지? 아무튼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이걸 못질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턱을 잘 넘을 텐데요. 테이블에 못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설프지만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해볼게요. 자, 2단 넘기 시작! 하나 성공. 2개를 계단식으로 겹쳐놓은 것도 마저 성공. 그리고 낙하 방지 작동해서 멈춤. 오, 떨어지지 않고 딱 서네요. 완벽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넘으니까 좀 허무하네. 두 번째는 실패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요즘 로봇 청소기 좋아지긴 정말 좋아졌다. 자, 이걸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에 대해 꽤나 엄격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녀석의 몸값을 생각해보면 꽤 합리적인 성능이네요. 한글 매뉴얼 번역한 거 보면 왜 그랬지 싶고요. 앱도 한글화한 것 보면 한숨 절로 나오고요. 그래도 수입가전인데 쿠팡 직수입이라 AS 되는 게 어딥니까? 참, 그리고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딱 4일간 행사 이름이 뭐라더라? 아무튼 UV가 빠진 그냥 비오미 S9은 무려 9만원이나 할인되는 다운로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균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죠. 그리고 댓글을 남긴 5분을 뽑아서 1966년에 설립한 독일 가전 브랜드 우놀드의 초음파 가습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댓글 내용 중에 반드시 좋아졌네요 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주세요. 요즘 로봇 청소기 좋아졌네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영상 편집 실력이 좋아졌네요. 이런 것도 아니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뭐든 좋아진 것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